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감사하다는 말 혹시 전해보셨나요? 카네이션 달아드렸나요? 여러분들은 매일 받기만 했지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렸다는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렸나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우리나라 이 땅의 소중한 부모님들 이야기 편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한석봉과 어머니. 두 번째, 동네 할머니. 세 번째, 효자 권율. 네 번째, 맹모 삼천 맹자 어머니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계속해서 보세요. 한석봉과 어머니. 여기에 붓을 들고 있는 소녀는 누구일까요? 한석봉, 맞아요. 한석봉은 본명이 한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석봉은 호입니다. 한석봉은 조선 중기 서예가로 중국에까지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명필이었어요. 외교 문서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여러 문서를 도맡아 쓰며 당시 임금인 선조의 총애를 받았죠. 그런데 그에게는 서예 솜씨만큼이나 유명한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는 떡을 팔며 홀로 한석봉을 키웠어요. 집안은 언제나 가난했고 한석봉은 종이가 없어 나무 조각에 글씨 연습을 해야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 아들을 멀리 있는 절에 보냈습니다. 글 공부를 마칠 때까지 집에는 절대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말입니다. 절에서 공부한 지 3년, 드디어 한석봉은 스스로 만족할 만큼 글씨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늦은 밤 집에 들어서는 한석봉을 맞이한 건 어머니의 환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냉정한 목소리로 공부를 마쳤냐고 물었죠. 한석봉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어머니는 종이와 붓을 꺼내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방안을 밝히던 가냘픈 등잔불을 꺼버렸죠. 자, 이제부터 너는 글씨를 써라. 나는 떡을 썰겠다. 한석봉은 명문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쩔쩔매며 글씨를 썼습니다. 한참 뒤 다시 불을 밝혀보니 떡은 가지런하게 썰어져 있는데 한석봉의 글씨는 삐뚤빼뚤 형편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한석봉을 크게 꾸짖어 다시 절로 돌려보냈죠. 그 뒤 한석봉은 더욱 열심히 공부해 서예가로서 명성을 얻게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석봉이었다면 냉정하게 돌려보낸 어머니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나요? 혹시 원망을 하거나 반항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우리의 옛 어머니들은 자식을 아끼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엄하게 교육을 시켰죠. 한석봉과 어머니의 이야기 속에는 단순히 한 사람만이 아닌 우리의 옛 어머니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한석봉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조선을 빛낸 한석봉, 글 장세연, 그림 박은희, 출판사 한국차일드 아카데미. 어디 점괘를 한번 살펴볼까? 점쟁이는 한동안 손가락을 짚어보더니 흠칫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점을 부탁한 부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혹시 우리 석봉에게 안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늘의 옥토끼가 동쪽 나라에 태어났으니 낙양의 종이값이 치솟겠구려. 점쟁이가 알 듯 모를 듯 수수께끼 같은 말을 던지자 부인이 더욱 다그쳐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속 시원히 말 좀 해주세요. 이 아이가 훗날 명필로 세상의 이름을 떨칠 것이란 말이오. 부인은 점쟁이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어요.
석봉은 홀어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랐어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석봉의 집은 몹시 가난했어요. 어머니가 떡 장사를 해서 버는 돈으로 근근히 먹고 살았죠. 석봉은 어려서부터 글씨 쓰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어린아이가 쓴 글씨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재주가 남달랐죠. 하지만 마음껏 글씨 연습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종이 살 돈이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가끔 종이를 사오면 석봉은 너무 기뻐 밤새 끌어안고 있을 정도였죠. 석봉은 종이만 생기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글씨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종이는 금세 바닥나고 말았죠. 어머니는 종이와 먹을 마음껏 사주지 못해 늘 안타까웠어요. 미안하구나 석봉아. 요즘 떡 장사가 잘 안 돼서 종이도 못 사주고.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석봉은 고생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종이를 아껴 쓰려고 애썼어요. 종이마다 얼마나 빽빽이 글씨를 썼는지 빈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석봉은 나무를 하다가도 틈만 나면 땅바닥에다 글씨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문득 커다란 떡갈나무 잎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 바로 저거야. 커다란 나뭇잎이 마치 종이처럼 보였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석봉은 아예 붓과 벼루, 먹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지게를 저만큼 팽겨둔 채 나뭇잎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죠. 이야, 생각보다 잘 써지는데? 석봉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어요. 석봉은 커다란 나뭇잎을 찾아 글씨를 쓰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답니다. 가을이 되자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말라 비틀어진 나뭇잎에는 글씨를 쓸 수가 없었죠. 글씨 연습을 못하게 되자 석봉은 애가 탔어요. 그때 퍼뜩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옳지, 그러면 되겠구나. 석봉은 잽싸게 개울물을 떠왔어요. 그러고는 먹을 갈아 평평한 바위 위에다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조금 거칠긴 해도 제법 쓸만하군. 석봉의 표정이 다시 밝아졌어요. 글씨 쓸 곳이 없으면 물로 바위를 씻어내며 해가 질 때까지 글씨 연습을 했어요. 틈이 날 때마다 글씨 연습을 하다 보니 먹도 다 닳아 없어졌어요. 그러자 석봉은 붓끝에 맹물을 묻혀 글씨를 썼어요. 물기가 마르면 그 위에 또 쓰곤 했죠. 종이를 마음껏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먹이라도 실컷 쓸 수 있었으면. 하지만 석봉은 어머니에게 말조차 꺼낼 수 없었어요. 길거리에 쪼그리고 앉아 떡을 파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럴수록 석봉은 더욱 열심히 글씨를 쓰고 또 썼어요. 어느 날 석봉은 동네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는 모르는 게 없어 마을에서 척척박사로 통했죠. 할아버지, 먹은 어떻게 만들어요? 먹 말이냐. 송진을 태우면 그을음이 생기는데 그것을 뭉쳐 단단하게 굳히면 먹이 되지. 아, 그렇구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석봉은 뛸 듯이 기뻐하며 얼른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아궁이 속에는 검댕이 잔뜩 붙어 있었어요. 석봉은 검댕을 물에 풀어 잘 저었어요. 그랬더니 제법 먹과 비슷해졌죠. 그 뒤로 석봉은 검댕으로 만든 먹으로 글씨 연습을 했어요. 하루는 석봉이 아궁이에 머리를 디밀고 검댕을 긁어 모으고 있을 때였어요. 아니 석봉아, 거기서 뭐하니? 얼굴은 또 그게 뭐야? 떡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석봉의 얼굴에 검댕이 잔뜩 묻어 있었거든요. 그게 먹이 다 닳아서. 석봉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어머니는 조용히 석봉을 불렀어요. 석봉아, 너를 가르칠 훌륭한 스승님을 알아보았다. 앞으로 10년 동안 집을 떠나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오너라. 내가 천하의 명필이 되어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마. 석봉은 훌륭한 스승님 밑에서 공부하게 된 것은 기뻤지만 어머니와 헤어지자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길을 떠났답니다. 석봉은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먼 산을 보다 생각에 잠겼어요. 집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구나. 어머니는 몸 건강히 잘 계실까?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자 석봉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저녁 석봉은 스승님 몰래 산을 내려왔어요. 어둠을 뚫고 집을 향해 허겁지겁 달렸지요. 10년 공부를 끝내고 돌아오겠다는 어머니와 약속은 까맣게 잊은 채 말이에요. 오직 어머니를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석봉은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부지런히 걸어 예상보다 일찍 마을 어귀에 도착했어요. 해는 져서 주위는 껌껌했어요. 석봉은 희미하게 집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죠. 힘들게 글씨 공부를 하던 때가 생각났지요. 떡을 팔아 종이를 사오던 어머니 얼굴이 눈에 아른거렸어요. 떠나올 때 손을 흔들어 주던 모습도 떠올랐죠. 아, 어머니. 석봉은 얼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언덕 아래로 뛰어 내려갔어요. 석봉은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열었어요. 흐릿한 등불 아래 똑똑똑 떡을 써는 어머니의 그림자가 방문에 비쳤어요.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떡 써는 소리가 멈추더니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석봉은 너무 반가워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어머니께서 잘 계신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동안 글씨 실력도 많이 늘었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어요. 실력이 늘었다니 어디 한번 시험해 보자꾸나. 어머니,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글씨를 쓰겠습니다. 그러자 벼랑간 어머니는 등불을 꺼버렸어요. 어머니, 등불을 끄면 어떻게 글씨를 씁니까? 진정한 명필은 어둠 속에서도 글씨는 잘 쓰는 법이다.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써라. 한참 뒤 등불 아래 드러난 석봉의 글씨는 삐뚤빼뚤 형편없었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썬 떡은 반듯반듯 모양이 똑같았죠. 석봉은 너무나 부끄러워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 실력을 이제 알겠느냐? 지금 당장 돌아가 눈을 감고서도 글씨를 똑바로 쓸 수 있을 때까지 다시는 집에 올 생각 마라. 석봉은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다시 집을 떠났어요. 석봉은 마음을 가다듬고 피나는 노력을 계속했어요. 그리에 10년 공부를 마쳤을 쯤에는 명필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사람들은 너도 나도 석봉의 글씨를 얻어가서 보물처럼 소중히 여겼어요. 석봉은 25살 때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해 벼슬길에 올랐어요. 임금님도 석봉의 글씨를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듣던 대로 과연 명필이로다. 임금님은 명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면 꼭 석봉을 함께 보냈답니다. 그래서 조선 최고의 명필 한석봉은 마침내 명나라에까지 그 이름을 떨치게 되었어요. 석봉이 세상을 떠난 지 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한석봉의 글씨를 보면 살아있는 듯한 힘찬 기운을 느낄 수 있답니다. 조선을 빛낸 명필 한석봉, 재미난 일화도 들려드릴게요.
선조 임금 때였어요. 조선은 일본이 일으킨 임진왜란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죠. 그때 일본을 물리치는데 명나라가 도움을 주었어요. 전쟁이 끝난 뒤 선조 임금님은 명나라에 사신을 보냈는데 한석봉도 사신들과 함께 가게 되었죠. 명나라의 서울은 연경이었는데 연경의 부자들 사이에서는 멋진 그림이나 글씨를 모으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명나라에 간 한석봉은 어느 부잣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부잣집에는 아주 진귀한 그림과 글씨가 많았대요. 어느 날 연경의 부자들과 이름난 서예가들이 부잣집에 모두 모였어요. 좋은 글씨를 새로 구했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아, 이번에 조선에서 아주 귀한 글씨를 구했다면서요. 어디 한번 구경 좀 해봅시다. 허허, 소문 한번 빠르군. 잠시만 기다리시구려. 부잣집 주인은 벽장에서 족자를 하나 조심스럽게 들고 나왔어요. 사람들 틈에 끼어 무심코 족자를 보던 한석봉은 깜짝 놀랐죠. 바로 자기가 쓴 글씨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이야, 과연 소문대로 훌륭한 글씨야. 조선에 이런 명필이 있다니. 왕이지가 조선에서 다시 태어난 것 같군. 왕이지는 중국에서 글씨를 가장 잘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최고의 칭찬을 한 셈이죠. 한석봉은 입을 다문 채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글씨 쓰기 대회를 열었죠. 한석봉도 글씨를 써서 냈어요. 한석봉의 글씨를 본 사람들은 모두 입이 벌어졌어요. 아까 자기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글씨와 똑같았기 때문이죠. 아니, 그럼 당신이 한석봉이란 말이오? 사람들은 한석봉을 알아보고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리고 한석봉의 글씨를 서로 얻으려고 아우성쳤다고 합니다. 한석봉은 비록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나 떡장사를 하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지만 나라를 빛낸 조선 최고의 명필이 되었죠. 한석봉이 이렇듯 이름을 떨친 것은 피나는 노력과 어머니의 헌신적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석봉의 이야기는 누구나 어려움을 이겨내고 꾸준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답니다. 한석봉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